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 통합사회 한국사 문성민 강사입니다.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출발하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설명회보다 실제 수업을 좀 더 잘하는 편입니다. 이게 설명회 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 아이들 앉아 있을 때랑 어머님들 앉아 계실 때랑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텐션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 서울대 나왔습니다. 참고로 뭐 학교만 서울대라고 잘하냐 그건 아니긴 하지만 저는 실제로 실력도 좋긴 합니다. 왜냐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작년 수강생들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를 9명 수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학기 기말 마지막 시험에서 110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0명 정도 수강생이 늘었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 9명 수업 들었던 친구들 중에 통사 만점자 8명이고 한국사가 6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말부터는 이제 오픈반으로 전환을 해서 33명 중에 통사는 1등급 18명, 한국사는 17명이 나왔고요. 과목별로 둘 다 1등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서 1학기 전체 1.0 학생이 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에도 요때 이제 통사가 난이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중동고가 진짜 그 1.0을 받는 전교권에 한 5등 안에 드는 학생들은 학교 등수랑 대치동 등수가 거의 비슷하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던 학교예요. 근데 2학기 중간고사 때는 통사가 만점자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동고 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별로 난이도 편차가 큽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거의 한 60명 가까이 만점이 나와서 중동고가 작년에 1등급이 3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2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만점자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별로 난이도 편차가 크고요. 그래서 통사 1등급 23명, 한국사 만점자 8명 포함해서 24명 1등급 배출했고요. 마지막 시험에서는 통사가 2학기 때는 두 번 다 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수업 말고는 만점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학기 기말에도 1등급 30명, 2등급 27명 배출했습니다. 앞서 제가 38명이 1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작년 선배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볼 때마다 아이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성적을 받아서 1등급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1등급 최다 배출했다라고 하는 강사가 있으면 확연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38명 중에 제가 30명 정도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기존 교과과정에서는 그냥 통으로 9단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통사 1과 2로 나뉘어져서 파트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1학기 때에는 통사 1을 진행해야 되고요. 2학기 때 통사 2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통사 1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어머님들 보시는 그 브로셔에도 나와 있지만 지리가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저는 이게 단원 구성을 보고서 얘를 1학기 때 해야 되는데 지리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나 이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중동고도 그랬는데요. 1학기, 2학기 때 파트별로 시간을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에는 지리 선생님이 전체 일주일 4시간 중에 2시간을 수업을 하세요.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시고 실제로 이제 나오는 문항수를 감안해 보면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이제 2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회 파트가 좀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간고사 때 들어가는 1단원의 법 파트, 그리고 기말에 들어가는 3단원의 경제 파트가 좀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동고 통사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제가 모든 학교 설명회할 때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다라고 하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중학교 때까지 봤었던 사회시험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등 수업은 하지 않는데요. 중학교 때까지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 1, 2주 남겨놓고 벼락치기 하면은 웬만하면 A 나오고 학교 선생님이 무슨 문제 나오는지도 좀 많이 알려주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고등통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상대평가로 국영수랑 마찬가지로 등급을 나눠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중동고 같은 거의 최상위 학교는 아이들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등급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1등급을 확실하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학습지나 필기로 심화 개념들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그 안에서 거의 킬러 문항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중동고에서 27문제 내외로 통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킬러 문항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킬러라고 하면은 한 5문제 내외로 해서 1등급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등급 가르는 그 중요한 내용들은 심화 개념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암기만에서는 풀기 어려운 모의고사 형태의 응용이 필요한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동고에서 그러니까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만 따졌을 때는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1학기 기말이랑 2학기 중간고사 때 윤리가 들어갔었는데요. 그 윤리 파트에서 함정선지 나온 것들이 좀 상위권 친구들도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함정선지들이 특히나 중동고 같은 경우에도 이과 갈 친구들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이런 좀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윤리나 법 파트에서의 함정선지들 상위권 친구들도 많이 좀 당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풀이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모든 학교가 다 공통적으로 통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일부 선생님들은 교과서 보시면서 정리도 하시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의 학교 선생님 학습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필기 내용 그리고 중동고 작년에는 EBS 개념 완성을 부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학습지나 그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부교재에 담겨진 내용들을 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별로 난이도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 때 만점자가 60명 나올 정도로 좀 많이 난이도가 낮았다 보니까 뭐 그냥 할만하네라고 생각하고서 기말 준비했던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내가 1등급 받으려면 남들 다 맞히는 문제로는 힘들고요. 그 킬러 문항들을 맞출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몇 개만 실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무슨 표 있고 별이 있는데 법 파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 파트에서 모의고사 형태에 좀 응용해야 되는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요. 여기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들도 좀 아이들 헷갈려할 만한 내용들을 좀 선생님께서 잘 구성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학기 기말에 상위권 친구들이 정말 많이 틀렸던 윤리 파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문항수는 많지 않았었는데 그 이과형인 친구들이 함정선지에 많이 당했었고요. 이게 2번, 3번 문제가 엮여서 나왔는데 학생마다 2번을 틀리든 3번을 틀리든 골고루 하나씩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등급의 경계에 있는 그 친구들이요. 그래서 이런 함정선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때 지리 파트에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문항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다만 지리 파트에서 지도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그래프나 뭐 사진, 그림 자료들 해석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사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트별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교과서도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지만 교과서를 넘어선 심화 개념들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자료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되고요. 이게 문제 유형을 뒤로 갈수록 점점 선생님이 신경 써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뭐 계산이 필요한 문제나 자료 해석 문제, 함정선지, 조건 대입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설명을 길게 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내신반을 운영하면은 3시간 반 수업을 하면서
30분은 테스트를 보고요. 2시간 통사 진행하고 1시간 한국사 수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차가 지나갈수록 아이들이 한국사는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한국사가 너무 쉽냐? 그건 아니고요. 한국사는 모든 학교가 좀 공통적인 게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정말 제가 5주차까지 잔소리를 하거든요. 한국사 가지고서. 한국사는 교과서만 외우면 웬만하면 거의 변수도 없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기에 들어가면은 일단 국어 영어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아이들이 국어 영어에 치여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통사 한국사를 그렇게 길게 공부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다 암기잖아요. 암기를 아이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밑에 뭐 제시문 해석 문제 비중이 높고 선후관계 따져야 되고 뭐 일부 자료 해석하는 문제도 나온다. 문제 유형들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그냥 첫 번째 나와 있는 교과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1등급 무조건 나옵니다. 한국사는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 편이고, 근데 이제 작년에 1학기 기말에 그렇게 잘한다는 중동고 아이들 많은 시험에서 만점자가 없었습니다. 한국사가. 제가 시험지 봤는데 저도 정말 선생님이 어렵게 문제를 내셨어요. 이게 보통은 한국사는 모든 학교가 정치 파트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25문제 가까이는 정치 파트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정치 문제는 아니고요. 경제 파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근대사에서 이 경제 파트에서 세금 징수하는 거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문제는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내용을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와 있는 이 아이들 중에 세금 부과 대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뉘어지고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계산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맞힌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다음 문제는 얘가 이제 중동고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한 절반 정도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역사 자료들, 제시문을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고서 이 가나다라마의 제시문을 일단 이 제시문이 나온 순서대로 구분을 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각각의 제시문과 관련된 내용들 아이들이 잘 암기하고 있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마 학기 돼서도 아이들한테 제 수업 들으면은 정말 많이 강조를 할 텐데요. 교과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정말 변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수업을 통사를 되게 길게 하고 한국사를 짧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사 아이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저도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도 통사는 함정선지에 좀 당하거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거 잘못 해석하거나 문제 유형이 낯설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 안에서도. 근데 한국사는 정말 열심히 한다, 잘한다 싶은 친구는 거의 1등급 다 나옵니다. 변수가 없이. 그리고 아이들이 이 제시문 해석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제시문을 살짝 응용해서 내실 때가 있어요. 특히나 경제 파트나 문화 파트 이런 데서는 응용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회 파트까지 그래서 제시문 해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지도, 그래프 같은 자료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안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1등급을 많이 배출했었던 비결은 중동고에 맞춰서 컨텐츠가 제공이 됩니다. 이게 여러 학교를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한 학교에 맞춰서 그 학교 선생님 학습지나 필기 매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 자료나 테스트 문항 만들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작년에 내학교 하면서도 거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겨우 했었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그러니까 이게 중동고에 맞춰서 우리 아이 수업 내용과 그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맞춰서 자료나 테스트 문항이 나오느냐 아니냐가 같은 시간을 수업을 들었을 때에도 엄청나게 효과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작년에 결국에는 요 테스트 보러 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뭐 타 과목 선생님하고 제 테스트 난이도 비교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어머님들 중간중간에 간담회 할 때에도 제 거 한국사 테스트 매주 60점만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1등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테스트 50점만 꾸준히 넘긴 친구면은 거의 다 1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통사를 수업을 길게 하긴 하고 실제로 통사 테스트 문제 낼 때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머리도 쥐어 짭니다. 근데 통사는 거의 응용 위주의 문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풉니다. 제가 어렵게 내도 10점 만점에 평균이 그래도 한 6점대 후반이 나옵니다. 제 테스트면은 평균 6점대 후반이면 되게 잘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사는 20점 만점으로 테스트를 보는데요. 통사랑 평균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인 통사도 6점대고 20점 만점인 한국사도 6점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매주 아이들 테스트 보고서 어머님들께 아이 성적이랑 그리고 전체 수강생 뭐 평균 그리고 상위 몇 퍼센트 친구들 몇 점까지 받았는지 이걸 정리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거를 반도 못 받느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제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킬러 문항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매주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켜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수업하다가 문제 너무 어렵다고 어머님께 컴플레인도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중동고는 거의 대치동 대장학교죠. 그러니까 1등 학교이기 때문에 중동고 안에서 1등급 받으려면은 이게 그때 좀 컴플레인 왔던 게 너무 전교권 아이들만을 생각하면서 문제 내고 자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항의가 있으셨는데 1등급 받고 싶으면 그 전교권 친구들만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등급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 뭐 3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1등급 받았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중에서도 뭐 1.0이거나 평점 1점대인 친구들도 있지만 다른 과목 합산하고 나면은 2점대 넘어가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사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통사한국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길게 하진 않지만 한국사가 정말 어느 학생과 상관없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노력에 따라서 가장 높아지는 게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저도 정말 테스트 문제 만드는 게 그 내신 기간에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이름만 서울대가 아닙니다.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고요. 정말 압도적으로 최고 학교에서 1등급을 배출했던 갑자기 말이 꼬이네. 이게 평소에 자기 칭찬 잘하는 편인데 이게 어머님들 앞에서 하려니까 대놓고 하기가 조금 쑥스럽네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하면 정말 다르고요. 저는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 뭐 의대든 원하는 학교든 진학할 수 있게끔 제가 1학년 때 그 기반을 만들어 드리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무래도 네, 겨울 수업은 그 중동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아니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겨울 수업은
이제 통사에서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좀 비중 있게 다뤄지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가 되고, 아무래도 내신 기간에 좀 디테일하게 학교에 맞춰서 하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1학기 때 중심이 되는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응용이나 함정선지 피하고 계산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지리는 약간 한국사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뭐 자료 해석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만 좀 잘 돼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방학 때 어쨌든 1학기 파트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특강을 통해서 지리 파트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은 학교 수업을 듣는 것도 좀 수월하고, 한 번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하는 거는 좀 지리는 되게 편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원장님께서 이거 방학 특강도 이 자리에 홍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